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세계 모든 경제도 힘들고 그나마 한국은 양반입니다. 지금 국가 부도 사태가 계속 여러 곳곳에서 전쟁과 함께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국민이 가장 힘들 때 옛날에 97년도에 IMF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라를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국민이 살렸죠. 이제 그런 IMF보다 더 심한 것이 올 거예요. 그래서 작년이죠. 아닙니다. 우리 국민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살기 위해서 꼭 아셔야 돼요. 우리 국민이 이 나라를 IMF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국민이 너무 옛날보다 가난해졌어요. 지금 정치 시스템이에요. 한국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계가 다 그래요. 이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도와줄 여력도 없습니다. 근데 먼저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머리에서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되줄 뿐이라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어르신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때 허경영 정책 공약 아시죠? 아직도 모르시는 분 있나요? 간단하게 돈 주겠다는 겁니다. 그 돈 어디서 나냐? 지금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근 700조 됩니다. 잘 모르시나요? 650조 막 이렇게 돼요.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거 용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쓰일지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알게 모르게 다 가져가 버려요. 그 돈 주겠다는 겁니다. 어딘가로 정치 고위 관료들이 종로삼가 부정부패하면서 다 가져가는 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키운 장본인들이 우리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님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보답을 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 나라를 살리느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허경영 총재가 항상 허경영 강연에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살렸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키를 이렇게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80년에 죽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됐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우리나라 그래도 세계 10위권에는 부국입니다. 부자 나라예요. 근데 왜 우리 국민이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부국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든 어르신 여러분들을 제대로 보답을 못할까요? 정치가, 법이 그만큼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1억 주고 매월 150, 220 준다는 거 법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에서 뭐 하나요? 맨날 정치 싸움 합니다. 왜 안 만들까요? 돈이 넘쳐나는데. 버스 요금 올리고 지하철 요금을 이제 70세까지 상한한다 그러죠. 그만큼 자기네들이 해먹을 건 다 해먹으면서 국민에게 줄 법은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국소적으로 다음번에는 허경영 총재가 대통령이 돼서 어디에 돈을 주자 보자 그런 마음을 온 국민이 갖고 있을 때까지 우리 국민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 IMF처럼 자살하고 굶어 죽고 그런 상황까지 기대를 아니면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래야지
대통령 자비로 수천억 원 들어서 대통령 3번이나 나왔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돈 주겠다. 이번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았고 지금 여야가 막 난리예요. 야, 이래갖고 나라가 망하겠다. 허경영 정책, 아이 낳으면 5천만 원 준다 그랬어요. 그건 지금의 정책으로도 가능합니다. 출산 정책 30조, 한 아이당 1억 원도 넘게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안 줘요. 그렇게 현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지도 않고 국민을 출산을 낳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듭니다. 아, 걱정만 해. 이거 나라 망하는데 애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방안은 모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하고. 예. 나도 이야기 한번 하자. 아니요. 얘기하면 마이크 잡는 대장하자. 무슨 얘기 해주세요. 허경영이 가까이 됐어요. 가까이 됐어요. 허경영이는 본집딱 하는데 오늘 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였다고 약속을 하고 일하는데 당장 오늘 우리 이야기 들은 값으로 지금 하면 내놔봐라. 얼마나 내놓을 게? 예. 얼마나 내놓을 거야? 답을 해야죠. 제가 답을 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돈 드는 게 어디 있느냐? 맨날 저 국제적으로 싸움하고, 싸움하고 이러는데, 이북하고 대한민국하고 대치되어 있는 마당에서 맨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북에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전부 다 단합계나 통일을 외친다고. 통일되면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박근혜가 통일은 대박이다 했는데, 이 통일이 말이지, 되겠냐, 이게. 70년 동안 교회도 그렇고 절에도 그렇고 일반 가정과 통일을 그렇게 원하고 또 소원을 원하는데 70년이 지나도 이렇게 강간무식이니 이 통일이 언제 되느냐? 허경영이 총재가 요 통일을 어떻게 시키느냐? 요걸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돈 어떻게 좀 줄 거냐? 요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 예,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는 다 알아. 우리 노인들이 요 못난 놈 새끼를 도둑놈 새끼를 가뜩게 이 말 맞아. 돈은 있는데 도둑놈이 많습니다. 국가 농업은 자치고 도둑놈 아니놈이 한 놈도 없는 거야. 전부 다. 그 중에 한 5%는 옳게 가는 그게 있어. 맞어 안 맞어 여러분? 야, 맞는데. 자,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돈 주면 지금 돈을 주는 걸 원해요? 지금도 좋고. 그럼 윤석열이 줘야죠. 아니 말고 우리 대답은 잘 보세요. 일단 잘 보세요. 민심은 천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원하시면 허경영 총재를 뽑았어야 됩니다. 제가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수천억 원 들어서 나왔어요. 안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국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IMF보다 더 3배, 4배 한 극한의 가난을 겪어야지 그때 한 줄기 빛처럼 흑기서처럼 나타나는 허경영 돈 준다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어르신 여러분. 이거 돈 준다 했는데 이게 조금 공약이 너무 한상적이라. 정신을 차리시라는 얘기예요. 되는데 어르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맞습니다. 정신은 이 부정부패하는 정치인 누가 뽑았어요? 잡으러 가자. 누가 뽑았어요? 여러분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그러면 그 왜 욕을 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나쁘게 해도 내 잘못이고 잘해도 내 잘못이에요. 그리고 선거 때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정치인들은 국민을 속일 생각만 하지 위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준대놓고 안 주는 게 바로 지금 현 정치인이에요. 허경영 총재가 미쳤다고 자기도 몇백억 몇천억씩 들라고 3번씩이나 국민에게 돈 주겠다고 나왔어요. 그런 걸 왜 안 믿어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게 바로 뇌물이고 저기 법에서 당신 뇌물 줬지 그래갖고 깜빡 쳤는데 게 저 사람들의 속셈 아니에요. 그런 거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기가 나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자살하러 가겠다. 그때 허경영 씨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맨날 정치 싸움하는 여야의 싸움밖에 안 봐요. 그 중에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국민이에요. 국민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은 더 고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 고생을 해야지. 아, 나한테 돈 안 주냐? 그리고 또 질문 하나 있었죠. 어떻게 주느냐 말과 돈을. 진리자고 또. 통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아, 통일 얘기했습니다. 이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영 정책에서 얘기했습니다. 남북 통일은 세계 통일, 아시아 통일 이후 가장 늦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는지 이것만 얘기할게요. 여태까지 세계에 남북으로 동서로 분단된 나라가 3-4개가 있었어요. 독일은 제외하겠습니다. 예멘이란 나라와 베트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 공산화된 나라예요. 한쪽은 공산국가, 한쪽은 민주국가였는데 나중에 통일을 하니까 공산당 쪽에서 북쪽에서 다 내려와서 군사적으로 점령해가 공산국가가 다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평화통일하자. 그때 우리가 방심할 때 6.25가 일어난 것처럼 쟤네들이 우리 군부 세력을 장악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탱크 몰고 와갖고 우리가 점령했다 그럼 공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남북통일은 경제 교류 말고는 정치적인 통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남북통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애국하는 사람이 아닌 괜히 이념적으로 여러분을 올가먹을 그런 심상으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남북통일이라는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세계 10위로 잘 사는데 왜 우리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야 되냐. 앞으로 일자리 점점 없어집니다. 나이 먹을수록 더 그렇고요. 젊은 애들도 자기의 맞는 일자리 못 찾고 있어요. 망조가 들었습니다. 애도 안 낳습니다. 그렇지. 근데 나라의 돈은 넘쳐나요. 넘쳐난다고요. 그게 바로 고위층에만 가고 국민에게 안 나눠줍니다. 군전 이 새끼 때부터 했잖아. 그래서 바로 수십 년을 내다보고 혼돈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도 이야기 좀 할게. 한도 이야기. 아이, 됐습니다. 조금 하자. 이제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가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허경영 총재가 돈 준다는 생각만 갖고 계시면 돼요. 우리 기회가 올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회가 올 거예요. 네, 허경영 기억해 주세요. 정로 탁골공원에서 급식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과 한동안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변화되지 않은 게 보입니다. 큰일입니다. 얼마나 더 힘들게 고통을 겪어야 변화를 하실지.